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 권희혁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어찌 보면은 목요일 날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고 금요일에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한 번 더 맞은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전반적인 리뷰 좀 해주세요. 네, 금요일장 거래소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의 변동성이 되게 좀 심했어요. 장 초반 변동성 되게 심하다가 네. 이제 분봉상의 전저점 깨고 내려갔던 게 한 10시 반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이 사실 이 시간에 그 중국의 LRP 금리가 나왔던 시점입니다. 그랬군요. 그때 LRP라는 건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데요. 최근에 중국의 그 MLF 만기 대응이라던가 그 중국 그 실물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좀 둔화됐었고, 네. 동시에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보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던 시각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나왔던 게 이제 금리 동결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16개월 연속 금리 동결인 거고, 네. 중국의 통화 정책은 역시나 좀 보수적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재확인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대가 꺾이니까 중국도 꺾이고 우리 시장도 또 영향을 좀 안 좋게 받았던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최근 시장의 또 수급적인 부분도 흐름도 보면요, 네. 외국인도 그렇고 저번 주는 특히나 외국인이나 기관도 그렇고 사실 매도세가 순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네. 물량만 놓고 보면. 근데 예. 매수세 자체가 워낙 또 부재했었다 보니까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제 좀 관망세가 짙다 보니까 매수 호가가 비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물량에도 낙폭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외인들의 매도도 사실 저저번 주에 외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지. 네. 저번 주만 놓고 보면은 월요일은 대체 공률이었고 화요일은 한 4천억 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쭉 한 2천억 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조단위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네, 2천억 대라고 하면 사실 정말 평범한 거죠. 상승장에서도 그 정도는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거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잘 버텨줍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도 그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는 좀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네. 기관도 놓고 보면은 금요일에는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163억 정도 순매도를 쳤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순매수한 주체가 연기금이거든요. 네. 연기금이 한 330억 가량 순매수를 했는데 크래프톤이라던가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400억 가량 이렇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거 되게 합치면 800억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800억 수준 순매수를 쳤는데 종합적으로는 한 330억 순매수한 거니까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또 매도를 쳤다라고 상세가 된 거죠. 예, 매도를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보면은 몇몇 종목군들의 좀 국한된 그러게요. 매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지속되고 있는 거고, 네. 또 거래소 주봉을 보시면은 또 특징적인 게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지금 거의 한 10주째 연속으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시장이 낙폭은 크고 낙폭은 크지만 매도 물량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많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정리하자면은 결국에는 그냥 매수세가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는 메이저 매수세도 일부 종목군들에 좀 국한되고 있다는 거고, 매수 호가는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외인들의 작은 물량에서도 낙폭은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저번 주에 사실 외인들 매도 폭탄이 나왔을 때 좀 잘 버티던 종목군들도 저번 주는 좀 대부분 좀 깨지면서 추세가 깨지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도 좀 크게 나왔었는데 저번 주 목요일에 증권사 메모지가 좀 돌았었던 게 네. 목요일에 이미 좀 반대 매매 리스트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이 뜬 계좌들이 목요일에 많았는데 금요일까지 이렇게 장이 좀 꺾이면서 네. 여기에 2차 담보 부족이 나온 계좌들이 이제 전 증권사에 좀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이쪽 투자자분들에게 담보금을 채우라고 하는 시간이 보통 점심시간 이후거든요. 장 좀 보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오후 2시 이후부터 또 차트의 낙폭이 좀 더 한 번 더 확대가 됐던 게 이런 반대 매매를 안 맞으려고 선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금요일장이 끝까지 좀 불안하게 마감을 했던 거고, 정리하자면은 이런 수급적인 특징으로 투심도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 또 장 초반에 이런 NPR 금리 나오면서 장 초반 좀 변동성이 있던 걸 아래로 또 꽂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장 막판에 또 반대 매매에 대비한 선 매도 물량까지 나오면서 장 마지막까지도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좀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그런 종목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움직였습니까? 네, 사실 특징주를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장이었는데, 그렇죠. 예. 네, 먼저 백신 관련주들, 서린바이오부터
그러니까 뭐 아이진, 뭐 이현제약, 셀루메드 이런 것들 뭐 장중에 좋은 흐름 나왔는데요. 네. 뭐 정부랑 모더나사에서 면담을 했었고 그걸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분에 대해서 그 직공급 가능성도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뭐 기존 납품 이력이 있었던 뭐 서린바이오가 또 부각을 받았던 걸로 보이고요. 예. 아이진도 좀 좋은 흐름 나왔던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임상 시험했던 게 이제 mRNA를 기반으로 임상 신청한 거다 보니까 이게 또 국내 최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부각을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의 테마가 워낙 또 부재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단타 수급이 또 이쪽으로 갈 만한 게 또 이쪽이었던 건데 네. 금요일 날 나온 내용이 또 정부에서 그 추석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또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함께 간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어찌됐건 지금 코로나와 지금 동거 경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이 이제 또 처음으로 떴다라는 게 결국에 코로나도 결국 피크아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겠고, 그래서 지금 시점 이런 고점에서 또 단타를 치는 것은 그만큼 또 리스크를 껴안고 매매를 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좋지 않은 매매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쪽 좀 말씀드리자면 뭐 역시나 좀 현대차, 뭐 기아,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뭐 대표주들 전부 좋은 흐름이 안 나왔는데요. 예. 좋지 않은 흐름 나왔는데, 원래는 연초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뭐 올해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퍼졌었죠. 그랬는데 초반에. 지금 또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게 좀 퍼지면서 그 전부터 그때 예. 현대위아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뭐 수익률 40% 뭐 나오긴 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장 반도체의 후공정이 대부분 그 말레이시아라던가 베트남 쪽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코로나 확산세도 재확산세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까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데, 금요일에 또 나왔던 게 IHS 마켓 보고서에서 예. 그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2월도 아니고 2분기.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수치 보니까 뭐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생산량이 한 630만 대에서 710만 대 가까이 감축할 거다라는 것으로 좀 전망하면서 이렇게 모빌리티 쪽도 빠졌는데, 예. 또 니케이 쪽도 보니까 그 일본 쪽도 보니까 그 도요타도 한 4% 정도 빠지길래 보니까요. 도요타에서도 그날 또 내용이 나왔던 게 네. 9월 생산량을 기존에 90만 대였던 걸 이제 54만 대로 생산 목표를 대폭 수정했더라고요. 많이 줄였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9월 달만 이게 36만 대 가량 감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달간만. 예.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IHS 마켓 보고서에 나온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도요타 생산 감축 물량은 포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망치를 또 충분히 더 하회할 수도 있고 다음 보고서에서는 좀 더 부정적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좀 좋았던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개별 종목군들의 그나마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인데,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밖에. 2차 전지가 그래도 저번 주에서는 그나마 좀 개별적인 흐름이 네, 가장 네. 두드러지지 않았나 봐요. 특히나 소재 부품 쪽에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고, 예. 국내 배터리사들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뭐 유럽이라던가 북미 쪽에 대한 해외 진출도 하고 있는데, 종목군들로 뭐 신흥 SEC, 그리고 뭐 사마 알미늄, 그리고 금요일에 SKC까지 전부 저번 주 쭉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군들입니다. 네. 동시에 이쪽은 그 시장과 반대로 외인들의 매수 수급까지 좀 받쳐줬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돌직구 방송에서도 그날 좀 말씀을 잡아주고 드리는데, 계시죠. 예.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힘이 같이 또 빠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반등하는 구간에서 뭐 분할적 매도 관점 뭐 충분히 말씀도 드리면서 해도 무방한데, 사실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흐름이 계속 또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업종별 스터디를 통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이라던가 제가 전부터 좀 말씀드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세를 좀 끌고 가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좀 수익을 그래도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취하시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이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백신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테마주들 이런 거만 단타 쳐야 된다 이런 말도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럴 때 제가 이렇게 계속 좀 개별주들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네. 이렇게 오히려 어려울 때라도 뭐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군들이라던가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시장 방어도 나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모습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주 목요일 장전에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3기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 예. 2분기 영업이익도 3기가 대폭 영업이익도 대폭 흑자 전환을 했었고, 뜯어보니까 3기가 그 뭐 하이브리드랑 그
순수 전기차, EV 그 순수 전기차에 대한 사업 부분 캐파도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요일 장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목요일에도 15% 상승하더니 금요일에도 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탑다운 방식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바텀업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탑다운 방식으로 뭐 거시경제 보고 거기에 따른 업종 골라서 종목군들 추리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바텀업으로 그냥 종목군들을 먼저 보시는 그런 매매를 개별 많이 이슈 하시죠. 뭐가 있고 실적 보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관점에 맞게 좀 쉽게 좀 알려드리자면 네. 이상한 테마주들은 일단 다 제외하고요. 네. 펀더멘탈 모멘텀 튼튼한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좀 윗골이 달린 종목군들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윗골이, 싶어요. 예. 네, 바텀업 관점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시장 반등하는 척하면서 매수세가 그래도 나름 좀 받쳐줬는데 이때 수급이 쏠렸던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거고요. 장이 그 이후에 좀 쭉쭉 빠졌죠. 쭉쭉 빠지면서 일단 시장이 불안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왔는데 매수 수급 자체도 이렇게 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네. 역시나 매수 호가가 좀 비어서 이렇게 작은 물량만 빠져도 쉽게 쉽게 좀 종목이 윗꼬리가 크게 빠져버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라는 게 그 금요일에 윗꼬리가 달린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3기도 좀 말씀드린 이유가 차트 보시면은 목요일 날이 윗꼬리 쫙 달린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역시나 좀 좋은 흐름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윗꼬리 달리는 거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더라도 매도 수급이 강하지 않았던 종목. 두 번째 그러면서 조건이군요. 예, 시장 관망세 때문에 매수 호가가 그냥 비었던 종목 그런 예. 거 보시라는 거고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또 좀 뭐라고 말씀드렸던 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쫙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차트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이랑 모멘텀이 튼튼한 종목군들로 차별화하셔서 좀 가려내셔야 한다. 이 부분도 좀 같이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개장 전과 또 장중에 또 권역 전문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또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간략하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바텀업으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조건들 좀 더 전략으로 잡아주세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뭐 단기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오늘 시장은 일단 반등할 거라고 봐요. 반등은 하는데 그래도 종목은 함부로 늘리지 마시라, 벌리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오히려 종목은 압축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고요. 절대 여기서도 압축을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지 않을 종목군으로 압축을 하셔야겠죠. 지금도 힘드시지만은 진짜 힘들 때는 앞으로 진짜 반등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죠. 근데 반등을 할 때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수급은 또 쏠리게 되고 가는 종목군들만 가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선 더더욱 종목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겠고요. 개별 종목군으로 제가 바텀업도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죠. 특별 업종을 보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윗골이 나는 종목군들로 차별화하셔서 쫙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정말 좀 단순하고 좀 쉬운 베스트 전략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이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런 건가요?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 그러니까 가장 낙폭이 컸었던 작년 2월달, 3월달 예. 그 시점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 많은 분들이 힘드셨고, 그랬죠. 그때 2월달에서 3월달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현금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뭐 단기적인 대응 전략 되게 많이 나왔었고 아, 일일비하는 예. 움직임도 되게 많았었고 시장의 소음과 그런 소음이 되게 심해졌었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또 3월에서 4월달 넘어갈 때 그때 또 단기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 단기 반등 나올 때 지금 뭐 그때는 또 현금확보 지금 또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비중 키워야 된다. 말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시장의 소음도 굉장히 커지면서 일일비하는 움직임도 어려웠어요. 커졌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 그 2개월 지나고 나서 느낀 점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좌 그대로 놔둔 사람이 승자였다라고 봐도 사실 뭐 무방해요. 그렇죠. 예.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꺾이고 있는 게 특히나 또 센치멘탈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력도 충분합니다. 반등의 여력도 충분한데 또 거꾸로 보자면은 대북적인 리스크부터 그리고 뭐 금리 인상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스노볼이 이어져 가지고 미중 갈등 예. 그리고 또 미국 예산안 제출 시한도 10월이면 다가오죠. 그리고 거기 그 미국 예산안 제출 시한이 다가오게 되면은 뭐 증세 이슈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이어서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 그게 또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미국 신용 강등 리스크 커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게 지금 시장으로부터 한 10% 낙폭을 키우게 되는 요인들로 충분히 또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개인분들이 어렵잖아요. 전부 돋보기로 막 쳐다보시면서 대응하고 예측하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이런 시기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투자 방안 중에 하나가 네. 돋보기로 시장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좀 보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그냥 만원경으로 보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말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좀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네.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을 하는 종목군들에 항상 집중하라 얘기하시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저 효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또 유동성 효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의 센치멘탈이 회복이 돼도 반등의 여력이 약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코로나고 시장의 리스크가 유동성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가 우려가 되는 거고 또 그것에 있어서 테이퍼링이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코로나랑 유동성으로 올라온 기업이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변화 그 자체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지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너무 복잡하다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투자적인 이 관점에서 오늘 관심주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자세하게 보세요? 네, 오늘은 한미 반도체. 일단 내부적인 변화로도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렇군요. 외부적인 구조 변화에서도 수혜를 받는 상황이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내부적인 변화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한미 반도체 그 주력 매출 장비가 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면은 그 웨이퍼를 절단 검사하는 장비예요. 그거랑 잘라서요. 네, 그거랑 이제 그 EMI라고 실드 차폐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주력 매출 장비인데요. 그런데 이 주력 매출 장비인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려면 그거를 일단 제작하려면 네. 마이크로소가 필요해요. 마이크로소가 필요한데 이게 필수적인데 원래는 이걸 일본의 그 디스코 엔진 거를 갖다 좀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 업체가 이제 원래는 이걸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건데 그랬군요. 우리가 이걸 자체 개발하면서 이제 그 시장을 좀 뚫은 거죠. 국산화가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디스코 엔진 걸 썼다 보니까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수주해서 얻는 이익의 일부, 그러니까 로열티도 또 떼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랬군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쪽에서 OP 마진을 이거 자체 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OP 마진 늘어나는 게 한 5에서 8% 정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영업이익에서도 한 30% 정도 또 증가를 할 거라고 30%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존의 디스코사의 영업이익률도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또 중국도 소식을 좀 들어보면요. 사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기존의 디스코 엔진 거랑 그리고 한미 반도체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뽑았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지금 워낙 중국도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거를 구별해서 차별해서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땡겨 쓰려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이 또 관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또 나름 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일에도 중국 수주 나온 게 또 있던데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내부적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가 지금 인텔의 신규 CPU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 TSV 쪽으로 하이닉스양 그 수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저번 주 최근에 나온 건데 장비가 두세 대밖에 안 되는 그 샘플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수주가 찍힌 게 44억이 찍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이닉스가 인텔에 대비해서 이 한미 반도체랑 2017년도부터 이거를 좀 공동 개발했던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3D 패키지에 있어서 핵심 공정을 담당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겠고요. 해석하는 거군요. 이게 예. 앞으로 그 비메모리 후공정단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그 본더 장비인데 고성능 반도체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44억 수주가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은 얼마나 캐파가 커지고 모멘텀이 커질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가능성이 크군요. 정말 예.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내부적 모멘텀에 대해서도 변화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강력한데 외부적인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이 TSV가 또 적용이 되겠지만은 앞선에 제가 또 주력 매출 장비라고 말씀드렸던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랑 또 그 EMI 차폐하는 네. 거, 그 EMI도 실드도 있어요. 그 EMI 실드도
반도체 작동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폐시켜주는 건데 그 차폐시켜주는 증착 공정인데요. 이제 자동차가 또 전장화되고 있죠. 전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칩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이게 또 필수 기술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필수 요인으로 계속 네. 지금 수혜를 입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이런 내외부적 구조 변화의 효과를 좀 받아서 같이 함께 좀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예. 3분기 이후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만큼 충분히 이번 조정 구간에서 좀 천천히 모아가 보시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부분에선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제시드리겠고 목표가는 38,500원 일단 1차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좀 업데이트되는 내용 좀 확인해 보면서 2차 목표가 또 다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미반도체를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종가가 3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손절가는 2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8,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따 점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